안녕하세요. 지마키 옥션 창업TV 김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다구의 직구님 반갑습니다. 2020님 반갑습니다. 화분 만드는 플로아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일찍 오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가장 먼저 오셔서 인사를 주고 계시죠?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면 동시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청아님 반갑습니다. 나무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마켓 옥션 창업TV는 오늘 주제를 컨텐츠 데이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가 목요일 매주 진행을 하는 라이브 강좌는 상품 등록, 그리고 스마일 배송, 물류 데이, 그리고 오늘 세 번째인 컨텐츠 데이, 그리고 다음 주 마케팅 데이를 통해서 이렇게 네 가지 데이를 컨셉화 시켜서 여러분들께 판매자의 정보와 교육을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 지마켓 옥션 창업TV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리만님 반갑습니다. 재윤님 반갑습니다. 희정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잠시만요. 네, 제가 화면에 카톡을 좀 끊을게요. 네, 보리만님 반갑습니다. 네, 오신 분들 인사 한 번씩 남겨주세요. 누가 이렇게 오셨는지 보면서 소통도 하는 방송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교육을 하는 동안에 궁금한 게 있었다고 하면 오늘 다 해소하고 가세요. 궁금한 거 또는 관심 있는 거 또는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채팅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마음껏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보시면 우리 김덕주 강사님 인사하고 계시죠? 지난주까지 저희 열심히 좋은 이야기들 들려주셨던 김덕주 강사님도 지금 채팅창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우박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주제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 데이예요. 지마켓 옥션에는 이제 ESM 플러스에 상품 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에디터라고 하는 편집기가 있죠. 그 에디터를 통해서 상품 페이지를 제작을 하고 기존 있었던 상품 페이지를 리뉴얼 할 수 있는 디자인 도구죠.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와 최근에 ESM 플러스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였던 모바일 미니샵에 대한 개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담아왔어요. 얘기를 제가 1시간 정도 드릴 건데 중간중간 채팅에 올려주시면 제가 진도 나가면서 채팅창에 있는 내용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일님 반갑습니다. 코코아님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접속하고 계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상품 페이지 제작과 리뉴얼하기 전에 우리 셀러분들이 해야 할 기준을 하나 정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각 마켓별로 제작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 지마켓 옥션의 제작 가이드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어떻게 하면 상품 페이지를 제작을 할 수 있을까? 말씀드렸던 에디터라는 ESM 에디터를 활용해 볼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 미니샵이 최근에 개선되었는데요. 이 모바일 내에서 고객들의 유입이 가장 높잖아요. 그 전에는 모바일 미니샵이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관적인 디자인 형태가 기존 형태보다는 최근에 개선된 게 엄청나게 좋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적용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상품 페이지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상품 페이지를 내가 지금 리뉴얼을 해야 되냐, 아니면 제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고급 인력인 웹디자이너의 힘을 빌려서 상품 페이지를 제작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은 모든 셀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겁니다. 첫 번째로 웹디자이너를 활용해서 제작을 하시든 여러분이 ESM 플러스에 있는 에디터를 통해 제작하시든 그 중에 기준이 돼야 될 걸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화면 보시면 제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품 페이지 효과 측정 도구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품 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고객들이 내 상품을 구매하기 이전에 상품에 기술되어 있는 상품의 특징과 상품의 이미지 그리고 마케팅적인 메시지를 수요하셔서 상품을 구매할 건지 구매하지 않을 건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품 페이지는 고객이 느껴지는 그러한 형태가 담겨져야 되는데 디자인이 월등히 좋다고 해서 고객분들이 그런 상품들을 구매할 거냐? 아니면 나는 정말 내 감성을 담은 메시지를 작성한 상품 페이지가 오히려 더 구매가 많이 일어나냐? 이러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클릭률과 그리고 구매 전환율을 책정해 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상품의 대표 이미지, 우리가 썸네일이라고 하죠.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다양한 상품들이 목록화되어 있는 이미지로 보여주는 이런 이미지를 상품의 대표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 대표 이미지는 내 상품만 등록된 게 아니라 검색 결과에는 굉장히 많은 상품들의 경쟁사의 상품들이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측정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키워드 하나를 정합니다. 이 키워드는 내 판매 상품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은 대표 키워드를 선정하고요. 선정한 키워드 내에서 우리는 노출과 그리고 고객분들의 노출받은 횟수에 대비해서 클릭수를 비율로 따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구를 하나 활용하죠. 그 도구는 맞습니다. 파워클릭 CPC 광고의 도구를 한번 사용합니다. 물론 광고 교육은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마켓 사이트로 한번 접속을 해보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게 이제 지마켓이죠. 현재 빅스마일데이 행사가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행사에 대한 표현도 진행되고 있고요. 행사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행사죠. 그래서 20일 날 행사가 종료가 됩니다. 아마 그동안 행사 참여하신 우리 셀러분들이 판매 매출이 조금 더 많이 증진되었는지는 물론 21일 날쯤 아마 보도자료 나올 거예요. 얼마큼 매출이 상승됐다. 지금 화면 보고 계신 분들 큰 매출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높아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검색창에 제가 물티슈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해보면 PC로 검색된 화면이고요. 앞으로는 여러분 키워드를 마켓에 검색하실 때 PC로만 검색을 하시는 거는 좋지 않은 판매자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모바일로도 접속하셔서 오히려 모바일로 접속하시는 걸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분들이 모바일 앱이나 웹에서 이렇게 물티슈가 검색됐을 때 또는 여러분이 판매하고 계시는 상품의 키워드가 검색됐을 때 어떤 형태로 보여지고 내 상품은 어떻게 노출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 상품을 추천해드려요, 먼저 둘러보세요는 판매자 광고로 노출되는 상품들이겠죠. 그 노출된 상품들도 역시나 이렇게 썸네일이라고 하는 대표 이미지가 목록화되어 있어서 노출이 될 거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고객의 입장에서 물티슈를 검색을 하고 지금 보시는 하늘 선물이라는 판매자 상품을 그냥 보고만 넘어갔어요. 그럼 하늘 선물이라는 이 판매자는 지금 집행한 광고가 이 상품은 어떠세요? 라는 광고죠. 이거는 지마켓 광고 상품명은 파워클릭 라이트라는 광고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파워클릭 라이트라는 광고가 운영이 되고 그 다음 날부터 고객의 반응을 리포트로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광고를 집행을 하면 광고에 집행한 이력 기준에서 현재 물티슈의 하늘 선물이라는 판매자님이 내가 파워클릭 라이트에 노출을 했는데 몇 번이나 고객한테 내 이미지를 보여주게 했는지 이 노출의 빈도를 숫자로 알려줍니다. 이걸 인플렉션이라고 하거든요. 노출된 숫자입니다. 그럼 이 노출된 숫자에서 제가 만약에 이 상품을 클릭을 한번 했다라고 하면 클릭 수 1이 잡히겠죠.
그래서 이처럼 클릭률이라는 거는 노출 대비해서 클릭수, 그거의 비율, 그걸 CTR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클릭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나는 상품을 노출할 때 상품의 그냥 기본적인 단품 이미지로 노출할 거냐, 아니면 나는 한 개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박스 단위로 팔고 있으니 박스와 패키지를 같이 조합해서 제품 촬영을 할 거냐, 그렇게 해서 노출할 거냐를 우리가 판단 기준에서 처음에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감으로 많은 판매자분들이 단품으로 등록하고 있으니까 나 이렇게 이미지 등록을 해야지 라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운영해 보니까 방문자가 곧 우리의 매출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더 많은 고객의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노출된 만큼의 클릭 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두 가지에 대한 형태에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는 이렇게 단품 패키지로 등록한 이미지라고 하면, 대표 이미지를요, 그리고 광고 소재로 등록을 해왔다고 하면 클릭률이 리포트 내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 해당 대표 키워드의 동일 기간 동안에 A라고 하는 이런 패키지 하나의 상품에 노출된 이미지와 B타입의 형태가 이렇게 박스를 같이 놨다고 할게요. 각각의 주간 혹은 월별로 비교를 했을 때 클릭률이 조금 더 높은 형태를 발견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대표 이미지에 대한 이전 클릭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클릭률을 광고가 집행된 결과에서 리포트에서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보신 것처럼 물티슈다, 그럼 대표 키워드를 물티슈로 잡을게요. 그리고 평균 노출 순위를 보니까 파워 클릭에 먼저 눌러보세요 5등에 노출하고 있었다. 글씨가 좀 작은가? 제가 확대 좀 해드릴게요. 네, 5등에 노출하고 있었고요. 기간은 5월 1일부터 2주간 노출했다고 하겠습니다. 5월 14일까지 해당 2주 기간 동안에 평균 5등으로 물티슈라는 키워드로 상품을 노출했어요. 자, 그때 당시에 파워클릭 리포트에 나오는 클릭률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파워클릭을 해보신 분은 어떤 위치인지는 아시겠지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 있으니까 제가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자, ESN 플러스입니다. ESN 플러스 왼쪽 메뉴에 보시면 광고 부가 서비스 메뉴가 있죠. G마켓 광고센터. 접속을 하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광고가 파워클릭이라는 광고예요. 그래서 파워클릭에 이렇게 보시면 리포트라고 있어요. 리포트. 달력에서 제가 기간 선정을 1일부터 14일로 기간을 잡아놨죠. 적용 버튼. 그 다음에 키워드는 물티슈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책정했잖아요. 그래서 광고가 집행이 되려면 우선 키워드에 물티슈 키워드에 내 상품 광고가 집행되고 나서 보시는 겁니다. 조회하기. 그러면 지금 제가 접속한 거는 테스트, 지금 우리 교육할 때 쓰는 테스트 아이디라서 데이터는 실제로 잡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키워드로 집행한 거라고 하면 여기 나오겠죠. 상품별로 놓고 그 다음에 물티슈에 해당되는 키워드가 노출수 얼마, 만약에 2500 클릭수 200 이렇게 잡히면 클릭률은 약 9%다 이런 식으로 잡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자, 썸네일 디자인을 변경하기 전에 내가 클릭률이 만약에 5%였다. 이건 되게 높은 거긴 한데 5%일 가능성은, 잠시만요. 껐는데 이게 왜 나와 있죠? 제가 창닫기만 했나 봐요. 잠깐만요. 제가 우리 교육 세팅 때문에 카톡을 켜놨었는데 잘 끄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률이 한 5% 정도 잡혔다. 그러면 그냥 원 단품 상품에 대한 패키지로 노출했을 때 평균 5등 순위의 기간이 2주간 클릭률 2%. 그럼 만약에 박스의 디자인을 같이 적용했을 때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2주를 똑같이 2주를 가져가야겠죠. 순위도 동일하게 갖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순위별로 클릭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상단에 2등 순위에 노출됐던 거와 중단 부분이 한 16등 정도에 노출됐을 때 클릭률은 당연히 달라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순위는 동일하게 갖추시고요. 그리고 노출 기간은 2주 기간 동안, 그럼 15일부터 30까지 이렇게 한번 기간을 잡았을 때 이 클릭률이 상승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역행하는지를 봤을 때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상품이 판매되는 게 뭐 한두 개 상품은 아니실 거잖아요. 최근에 저희한테 이제 이메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상품 3,000개, 뭐 5,000개 등록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상품들의 기준을 잡으실 때 한 개, 두 개 대표 상품들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돌리시고 만약에 썸네일에 단품이 아니라 박스나 이런 선물 포장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는 이미지를 활용했을 때 오히려 클릭률이 5%에서 10% 이상 증가한다. 그러면 다른 상품들도 그렇게 점차적으로 바꾸면서 오히려 클릭 수가 높아지고 고객의 방문자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 기준을 따라서 판매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대표 이미지 개선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대표님 입장에서 디자이너한테 썸네일 좀 바꿔봐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썸네일 상품 하나 기준 잡아서 클릭률 어느 정도인지 평균 측정해봐 라고 하시고 그 이후에 변경을 시켜서 그게 점차적으로 변화가 있는지를 모니터 하시는 게 우리 판매자의 판매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네, 서영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대표 이미지, 두 번째는요. 고민이 두 번째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상품 페이지의 길이 그리고 컨텐츠의 내용을 내가 어떤 내용을 채웠을 때 고객이 이탈하는 걸 조금 더 방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에요.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상품 페이지의 체류 시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타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통합 툴 같은 경우에 체류 시간이라는 걸 분석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G마켓 내에서 뭐 체류 시간을 알려주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체류 시간이라는 걸 책정하기 위해서 방법을 제가 한번 고민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상품 페이지에 사용되는 이미지들은 트래픽 문제상 여러분들이 G마켓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 호스팅을 사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려요. 그런데 트래픽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외부 이미지 호스팅을 상단에 배너 하나 정도 그리고 하단에 배너 하나 정도를 활용하셔갖고 그 활용된 이미지에 고객분들이 그 이미지에 뷰스를 체크한다라고 하면 상품 페이지를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페이지를 보고 페이지를 이탈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메모장에다가 그림 실력이 좋진 않지만요. 왜냐면 마우스로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그림이 엉망으로 보여지긴 할 것 같긴 한데요. 자, 다시 화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상품 페이지를 우리가 이렇게 가로 사이즈 860픽셀, 높이는 약 5만 픽셀 기준으로 상품 페이지를 제작을 하는데요. 상품 페이지에 이미지로 제작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페이지를 한 장 한 장씩 상품 페이지로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겠죠? 그리고 한 컨텐츠, 즉 하나의 이미지의 가로 사이즈를 2580 픽셀의 이하의 이미지로 등록을 하셔야지, 그 이상 등록하기 되면 등록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860 픽셀에 2580 픽셀까지 등록되는 형태이고요. 자, 여기서 이미지들은 G마켓 옥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 호스팅에 등록을 하시고요. 이 등록하는 방법은 최근 ESM 플러스 베타 버전에는 그냥 이미지 가져오기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중간 상단부와 하단 여기와 요 밑에 이미지 1과 2번 이미지는 외부 이미지 호스팅 중에 나누미넷이라고 하는 호스팅이 하나가 있어요. 그 호스팅에 이미지를 등록을 하고, 뭐 유료 계정이 아마 제가 전에 봤을 때는 월 한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 이미지를 등록을 하고 나서 이미지에 주간별로 조회수가 잡혀요. 이미지별로 조회수가.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고민이 있으신 분들만 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고객분들이 들어오는 건 알겠다. 지금 G마켓 통계 오픈된 거 아시죠? 하루에 뭐 한 500명 정도가 들어온다. 근데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네? 페이지를 개선 좀 해볼 건데, 그럼 고객분들이 들어왔는데 페이지는 보고 나가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때 책정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들어왔을 때 이 이미지가 500명이 들어왔을 때 동일하게 뷰가 500명이 잡혔는데 2번 이미지의 조회수가 100도 잡히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고객분들의 이미지를 끝까지 보지 않고 페이지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하시면서 1번, 2번 이미지가 동일한 조회수를 가질 때까지의 페이지를 리뉴얼할 수 있는 목표로 세우시는 게 이 측정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통계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ESM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ESM 플러스입니다. 로그아웃이 됐네요. 잠깐만요. 제가 로그인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베타 버전이 오픈이 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베타 버전이든 이전 버전이든 통계는 활용할 수가 있어요. 베타 버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베타 버전에 들어오시면 팝업창을 닫고 왼쪽에 통계 베타라고 메뉴 보이시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요약과 키워드 분석이라는 메뉴까지 오픈됐죠? 네, 제가 교육센터에서 요 각각의 영상 만들면서 요약하고 키워드 분석 언제 오픈되나 정말 손꼽아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픈됐습니다. 자, 여기서 유입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에는 접속하시면은 각 아이디별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각 일간, 주간, 월간별로 고객분들의 유입과 판매 건수가 이렇게 잡혀요. 제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상품별 주요 동선 부분의 유입 현황에 메뉴를 상품별로 두고요. 만약에 내가 운영하고 있던 상품 중에 지금 이게 지금 테스트 상품이다 테스트 아이디다 보니까 상품 이름이 아니라 뭐 테스트 구매 불가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접속해 보시면 만약 물티슈 판매자는 무슨 물티슈 몇 팩 이렇게 나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각 해당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이번 달
상품별로 유입당 판매율이라고 하는 이 지표를 볼 수가 있어요. 각 상품별로 유입당 판매율. 내가 상품 페이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상품 코드를 이 위에서 입력하면 그 상품만 보이거든요. 여기서 입력하시면 그 상품만 보일 거고요. 만약에 상품이 요거다. 그냥 상품 번호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할게요. 검색하기 눌러보면은 이렇게 해당 상품에 대해서 기간별로 유입량과 유입당 판매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판매율이 10%다. 그리고 전체 평균을 봤더니 12%의 유입당 구매율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면 우리가 그 기준을 잡으신 다음에 페이지를 수정하거나 또는 상품 페이지에 사항품을 추가하거나 또는 1+1 또는 구매당 할인을 적용하거나 또는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상품 제품 사진을 다시 찍거나 그런 경우에 그 이후에 이 유입당 변화가 20% 혹은 오히려 더 감소해서 5%로 하락하는지를 모니터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니터 하실 때 필요한 도구를 제가 이렇게 장표로 드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하셔야지만 못해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작업해 보시다 보면 마켓의 특성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것만큼의 변화가 눈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눈으로 보여지면 추후에는 어느 정도 감 가지고 운영하시면 좋지만 상품페이지 디자인이나 노출에 대한 부분 그런 전략들을 감으로 하시면 좋지만 그 이전에는 충분히 데이터를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움직이시는 거를 추천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엑셀 파일을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따 교육 끝나고 채팅창에 URL로 남겨드리거나 저희 다시 보기 다음날 17시에 다시 보기가 진행돼요. 그때 링크를 다시 보기 영상 설명란에다가 넣어 놓을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관련된 데이터 설명드렸는데 여기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고요.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간단히 갖고 또 다음 설명 드릴게요. 질문 채팅창에 넣어주세요. 페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진님이시죠? 한진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저는 아낌없이 주는 강사입니다. 강사입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제가 다 없는 거라도 끄집어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각 마켓별로 가이드를 정리해 봤어요. 물론 타마켓은 제가 언급하지는 않고요. 화면에서만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G마켓 옥션의 상품 페이지 제작 방식의 대표적인 거는 2.0 지금 상품 페이지를 등록하는 방식이 2.0 버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난 1.0, 2.0 헷갈려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상품 페이지 제작 방식은 에디터, 업로드, HTML 방식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HTML 방식은 오히려 팝업을 띄우거나 또는 다른 상품에 링크를 거거나 그런 기능들이 에디터와 그냥 업로드의 기능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굳이 HTML로 상품 페이지를 만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물론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이전 영상들 추천을 드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에디터로 등록하거나 업로드로 등록했을 때 그룹핑 그리고 홍보 영역 활용하기를 통해서 상품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품의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60에 각각 이미지를 등록할 때 2580픽셀씩 등록을 한다. 총 길이는 5만 픽셀까지 등록이 됩니다. 꽤 많은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는 수치예요. 대표 이미지 사이즈는 아까 리뉴얼 먼저 말씀드렸지만 1000에 1000픽셀 타 마켓들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500에 500, 1000에 1000 그래서 1000에 1000픽셀만 가지고 가셔도 타 마켓도 다 등록하니까요.
외주에다가 웹디자인 맡기실 때 대표 이미지 1000에 1000픽셀로 만들어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만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눕기형과 연출형을 권장한다. 이 눕기형과 연출형은 제가 이따가 어떤 이미지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최대 등록할 수 있는 사이즈는요. 9만 픽셀까지 등록이 가능한데 5만 픽셀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길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기 팝업 마찬가지로 에디터에도 지원이 되더라. 다른 상품의 링크는요. 2.0 링크를 그룹핑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HTML로 굳이 하실 필요는 없더라. 배송 일괄 기능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G마켓에도 이미지를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배송 안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2.0도 신규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송 일괄 기능, 동영상 삽입 가능하고요. 활용 템플릿은 이렇게 다양한 활용 템플릿이 예제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에디터로 활용하실 때 이러한 템플릿에서 이미지와 상품명, 홍보 문구들을 변경해 가시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려 주셨던 임시 저장기는 생겼죠. 에디터에 생긴 건 아니고요. 상품을 등록할 때 임시 저장 기능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개발됐던 베타 버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계도 생겼다는 거. 그래서 타마켓을 제가 언급하진 않지만 한 번씩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렇게 마켓들이 상품 페이지의 가이드를 운용하고 있구나를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누키컷이라는 게 이런 흰색 배경에 제품만 명확하게 보이는 이미지를 누키 이미지라고 해요. 사실 저는 누키라는 단어도 사실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일본어예요. 없애다, 제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에서 배경을 삭제해서 보여주는 이미지, 누키형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런 이미지는 기본 이미지라고 G마켓에 기본적인 상품을 등록할 때 가이드가 되고 있어요. 때때로 나는 제품의 기능이라든지 또는 활용에 대한 특수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무선 충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출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충전기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면 이게 뭐야, 저울이야? 시계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휴대폰을 올려놓으면서 무선 충전되는 시계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출형은 기본형을 사용하면 선택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연출형만 사용해도 됩니다. 두 가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SM 플러스에 이제 작성하는 에디터는 어디에 있냐면 상품 페이지 제작을 하실 때 ESM 플러스로 먼저 접속을 하셔야겠죠. ESM 플러스에 들어오시면 왼쪽에 상품 등록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상품명, 카테고리, 가격 쭉 세팅하고 중간쯤에 상품 상세 설명이라는 이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최근에 베타로 오픈된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가 에디터 작성. 에디터 작성하기 파란색 버튼을 누르셔갖고 실제로 여러가지 샘플을 통해서 페이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포토샵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도형 만들기나 또는 선 긋기, 동영상 삽입, 표 만들기 같은 다양한 기능으로 우리 포털에 있는 블로그나 카페 글 쓰듯이 작성하시면 페이지가 완성될 수가 있는 간단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에디터 작성을 하시는 대표적인 대상자분들은 이제 아마도 상품이 좀 워낙에 많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모든 상품을 다 디자인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품 제품 사진만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에디터 만들기를 통해서 상품을 꾸미는 이런 농수축산 상품 판매하자 분들이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 업로드형. 이미지 업로드형은 어떤 거냐면 포토샵으로 상품 페이지를 만드신 판매자님들, 그러면 포토샵으로 분할시켜서, 분할된다는 건 포토샵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장의 긴 상세 페이지로 디자인을 꾸미신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으로 등록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2580픽셀씩 잘라서 이미지 업로드를 통해서 이미지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미지 업로드형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HTML 작성형은 뭐냐면 지마켓 옵션에 이미지 호스팅에 이미지를 다 업로드 시켜놓고요. 그리고 HTML 만들기라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뽑아오는 소스가 있어요. 그걸 붙여놓는 방법이에요. 이 HTML 작성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브랜드사가, 내가 A라는 브랜드사라고 할게요. 이 A라는 브랜드사가 한 100개의 벤더사를 두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제품을 100개의 업체가 팔고 있는데 상품 페이지 중에 패키지 디자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또는 상품 페이지의 표시 정보가 살짝 바뀌어서 100개 업체분들한테 이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또 사진이 좀 바뀌었어요. 라고 지침을 하면 한순간에 바뀌나요? 아니죠. 이 100개 업체들이 전달받고 못해도 한 몇 달 동안 이거 바꿔서 디자인 등록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본사, 즉 브랜드사 본사에서 운영하는 이미지 호스팅에다가 이미지를 올려놓고요. 그 이미지를 끌어다가 벤더사들이 그냥 소스만 등록해서 페이지를 운영하는 판매 형태가 있어요. 그걸 활용하실 때 HTML 작성을 통해서 운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TML 작성 기능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HTML 작성 그 밑에 이런 게 추가가 됐죠. 최근에 베타 버전이 나오면서 구매 혜택 밑에 이렇게 미니샵 스토어 카테고리라고 하는 딱 미니샵에 카테고리 세팅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플러스샵 시청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니샵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판매하는 지마켓 옵션 상품 중에 내가 상품을 한 2,000개 정도 등록해 놨다. 그리고 고객분들이 내 상품 미니샵, 즉 스토어에서 상품을 검색해서 다양한 합포장 형태로 구매하고 싶은 고객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내 미니샵을 홍보해서 고객님, 우리 미니샵에 오시면 다른 상품들도 합포장, 즉 묶음 배송돼서 구매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배송비 한 번에 여러 개 상품을 한꺼번에 구매 가능하세요 라고 홍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미니샵과 옥션은 스토어라고 합니다. 그걸 세팅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됐고요. 최근에 이벤트 홍보 관리라는 게 생겼죠. 왼쪽 메뉴에 보시면 상품 관리 메뉴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벤트 홍보 관리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셔갖고 새 홍보 등록하기 이렇게 누르시면 상품 페이지에 인트로라는 거는 상품의 가격하고 정보가 나오고요. 그 밑에 바로 상품 페이지에 대해서 안내가 시작되는 그 위치, 그걸 인트로라고요. 그 인트로 바로 밑에 내가 내 상품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배너를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그 배너를 넣으면 그 배너가 내 상품에 일괄적으로 노출할 수 있게 합니다. 어떤 거냐면 판매자 공지사항과 거의 유사한 형태고요. 공지사항 밑에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내가 최근 요번 달에 빅스마일데이에 들어갔는데 나 이만큼 행사를 하고 있다. 혹은 자체 행사로 1+1 행사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매해주세요 라고 이런 홍보 형태의 배너를 노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판매자 공지는 동일하게 해당 메뉴의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공지사항이라고 있죠. 그래서 지마켓도 이렇게 공지를 통해서 내가 세팅한 기간 동안에 공지사항을 이렇게 전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제가 어제 쉬는 날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오후 5시인가 악성 민원 전화를 받아갖고 멘붕이 좀 됐었어요. 그것처럼 제가 공지를 못하는 제 잘못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쉬시는 날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공지사항 등록이 일괄적으로 옥션 G마켓 다 가능하더라. 자, 저 같은 경우는 제 지난번에 설날 연휴 배송 안내를 적용했던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설날 연휴 배송 안내를 저장해서 해당 기간 동안만 이 배너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기능이에요. 다섯 번째는 이제 그룹 기능인데요. 초기에 이 그룹핑이 없을 때 아까 HTML에서 A 태그 또는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런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상품의 목록들을 쭉 페이지에 만든 다음에 고객분들이 클릭을 하면 클릭한 페이지가 팝업으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웹 디자인을 활용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아예 포토샵이나 웹 디자인이 필요 없이 상품 페이지 상단과 혹은 하단에 이렇게 선택 리스트 형태의 그룹핑 디자인이 나와요. 만약에 내가 A라는 상품에 같이 그룹으로 추가할 상품들이 한 3개가 있다. 해당 상품을 그룹핑을 걸어 놓으면요.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상품, 2번, 3번 상품을 다 볼 수가 있고요. 1번 상품도 1번 상품에 들어가면 2번, 3번, 4번 상품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을 지정을 하면서 고객분들이 내 상품에 유사한 다른 상품들도 같이 쇼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룹핑이라고 보면 돼요. 그룹핑은 클릭을 하면 그 상품의 팝업 창이 또 나와서 그 상품도 좀 자세히 보기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또 한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즉 상품 검색창에, G마켓 검색창에 상품에 대한 각각의 옵션명들이 상품명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창에 상품의 옵션명을 검색을 하면 그 상품이 바로 나타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말뜻은 고객분들이 좀 세부적으로 검색을 했을 때 광고 물론 필요하지만 광고가 없이도 상품이 같이 노출될 가능성을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런 장점을 담고 있는 게 그룹핑이에요, 여러분. 자, 그룹 관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뀐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ESM 플러스 베타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베타 버전의 그룹핑이 이전 그룹핑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상품 관리에 들어가시면 상품 조회가 있죠. 조회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 리스트가 쭉 나오고요. A, B 상품이라고 할게요. A, B 상품. 만약에 A 상품에 다른 상품들과 함께 그룹핑을 지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당 상품을 체크하시고요. 그룹 생성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1차적으로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등록된 조건 중에서 필요한 정보가 하나가 뭐냐면 배송 조건이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이 상품하고요. 지금 밑에를 이게 A 상품이고 B 상품이 이 밑에 상품이라고 할게요. 근데 A 상품은 배송 조건이 2,500원 선결제 기준이고 밑에 있는 상품은 무료 배송 상품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룹핑이 제외가 됩니다. 그룹핑 할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 배송 조건이 동일하고 두 번째, 자 2,500원 만약에 여기도 2,500원이다. 그런데 이 상품은 출고지가 A라는 출고지고요. 두 번째 B 상품은 B라는 출고지에서 상품이 출고가 된다. 역시나 조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동일한 출고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자 A 상품은 카테고리가 전자제품이다. 전자, 디지털 가전이다 할게요. B 상품은 식품입니다. 이런 거 역시도 그룹핑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대분류라고 하는 이 조건 내에서 비슷한 형태의 그룹을 지정할 수 있는 걸 이제 분류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대분류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 좀 헷갈리다 하시면 해보시는 거예요. 체크하신 다음에 그룹 생성을 누르시면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그룹 생성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알림이 뜨게 됩니다. 만약에 가능한 상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시면 그룹 생성이라고 이렇게 팝업창이 떠요. 이렇게. 그래서 그룹 만들기 누르시면 그룹 생성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요. 새로 만들어 볼게요. 제가 테스트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룹 라이브 교육 테스트 그룹이라고 할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자, 배송 조건은 지금 이 배송 조건은요, 일반 배송이고 무료고요. 번호가 배송 정보 코드가 07로 끝나는 상품을 등록하실 때 이 07로 다 맞춰놨어야 돼요. 이 상품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그룹 상품 한 건, 이게 그룹이 지정이 가능하다는 거고, 자, 추가 상품을 지정하고 싶을 때 이렇게 상품 추가하기 누르셔갖고 해당 상품들을 체크하신 다음에 8건 추가하기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아래로 추가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룹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그룹이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상품군에 그룹이 추가되어 있는 리스트를 볼 수가 있고요. 상품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룹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에도 이렇게 그룹이 추가된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테스트 상품이다 보니까 썸네일이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관련 부서나 저 같은 이제 강사들이 보는 거랑 테스트니까 이건 뭐지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상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하고님 이해되셨나요? 그 배송 지정 조건이요. 네. 질문 이 타임에 질문 한번 받고 가겠습니다. 질문 한번 받고 갈게요, 여러분. 시간이 벌써 꽤 많이 흘렀는데 질문 좀 받고 가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질문 주시면 제가 질문 주신 분께 광고 서리머니 드릴게요. 광고 서리머니. 대신 좋은 질문 주신 분께. 좋다라기보다는 저도 와 이거 정말 베스트 질문인데요 하는 분께 광고 서리머니 드리겠습니다. 하고님께 먼저 드릴게요. 하고님 좋은 질문 주셔갖고요. 하고님 광고 서리머니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 서리머니 신청은 채팅창에 우리 매니저님이 여기 댓글 달아놓으실 거야. 거기다 걸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들어왔죠? 채팅창에 들어와 있는 메시지에다가 넣어주시면 광고 서리머니 3만원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없나요? 아마도 너무 이해가 빨라서 그런 걸로 알고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다리셨죠? 모바일 미니샵 활용하기. 이 모바일 미니샵이라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코코아님 그룹핑 할 때 옵션 선택에 따라 안 묶이더라고요. 옵션 선택에 따라서도 안 묶인다. 옵션 선택에 따라 안 묶이는 경우가 있었나요? 한번 어떤 경우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 묶이셨던 경우가 어떤 경우셨는지. 네. 옵션의 경우에 따라 묶이는 경우라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니까 우리 코코아님 한번 어떤 경우였는지 말씀 자세히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미니샵 활용하기. 이 모바일 미니샵이라는 게 처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최근에 리뉴얼되어 있는 형태에서 이전 ESM 플러스 보시면 이렇게 기본 관리에 아이디와 그리고 샵 이름, 주소 입력하고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많이들 관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미니샵 이름은 그냥 가입할 때 해놓으시고 그냥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화면 보시면 저는 어떻게 해놨냐면 미니샵 이름을 지금 제가 테스트로 해놓은 건데 국문은 이렇게 해놨고 영문, 중문은 영어와 중문을 이용해서 써놨죠. 이 이유가 있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 데이뮤즈라고 하는 판매자님이신데요. 이 판매자님 같은 경우는 여성 의류와 트렌디 의류를 판매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국문샵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마켓에서는 데이뮤즈라고 등록하셨죠. 미니샵 명을요. 그리고 그대로 운영만 하시면 여기가 비어서 나올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그냥 한글로 대입 위주가 중문샵과 영문샵 그리고 모바일 1문샵까지 그냥 대입 위주가 나와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죠? 외국인분들이 한글을 뭘 많이 배우신다고 하지만 네, 한글로 검색하거나 또는 한글로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각 국가별 버전마다 대입 위주를 영어, 중문으로 변경하시는 게 1차예요. 첫 번째 해야 할 일.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객분들이 외국에서는 상품을 이렇게 검색할 수 있도록 대입 위주를 영문, 중문으로 써놓으신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메뉴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미니샵 스토어에 가셔갖고요. 기본 정보 관리 들어가시면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정하실 때 필요한 게 자, 샵 소개도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최근 샵 소개가 모바일로 가면서 바로 노출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옛날에 그냥 안녕하세요만 써놨거나 그런 경우에 자세하게 좀 적어 놓으시면 이 부분이 모바일에 노출됐을 때 소개문으로 바로 나옵니다. 샵 이름과 소개문이 바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캠핑 용품 중에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 보시면 화면 중에 내 마우스라는 판매자님과 그 위에 노티라는 판매자님, 마운티아라는 판매자님의 다른 점이 좀 보이시나요? 어떤 점이냐면 네, 맞습니다. 그냥 미니샵 명이 텍스트로 나오냐 디자인 로고로 나오냐가 다르죠. 이런 것도 미니샵에서 꾸밀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플러스라고 하는 버전으로 적용했을 때 이것까지도 다 꾸밀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채팅 잠깐 볼까요? 네, 아까 옵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코코아윤님께서 옵션명을 추천 상태 네네, 그 얘기군요. 이런 경우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추천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룹핑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잘 좋은 말씀 주셔갖고 같이 좀 언급해 드리는데 조건 중에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색상과 사이즈를 적용하는 상품인데 색상 사이즈를 추천 옵션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그룹핑에서 포함될 수 있는데 난 색상 사이즈 난 내가 할 거야 해서 직접 입력형을 막 써요. 그러면 그룹핑은 할 수는 없어요.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룹핑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 주신 거예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우리 코코아님께도 광고성 이모니 평 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해요. 저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으니 좋네요. 네. 윤자몽님께서 중문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팝하고는 이상하게 번역되네요. 맞아요. 그럼 예로 들어 제품 이건 아까 말씀 주신 거고 예를 들어 제품 옵션을 저는 사이즈를 넣고 싶은데 색상 설정하거나 안 되는 건가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판매자님. 코코아님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팁 하나 드리겠어요. 요거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을. 제가 먼저 제 얼굴 잠깐 보고 계세요. 제가 이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전에도 한번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까지든 뭐 가능은 하다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하라는 것보다도 그런 경우도 가능은 하다 이 얘기예요. 제가 적용한 사례를 찾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네, 찾았습니다. 화면 넘겨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상품을 등록해 놓은 건데 제가 테스트로 등록한 상품이에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 그룹핑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쵸, 그룹핑 해놨죠. 오토바이 용품들로 그룹핑을 해놨고 보시면 상세 페이지에도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추천 옵션은 사용됐을 때 추천 옵션에는 색상만 있었어요. 이 사이즈라고 하는 시트의 사이즈별로 저는 판매를 하지만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룹별로 사이즈를 다 등록을 해야 돼요. 다. 근데 사이즈가 워낙 많거든요. S부터 X라지, 2X라지, 4X라지까지 있어요. 이게. 저는 이게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만 해본 건데
추천 옵션 우선 색상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보시다시피 여기서 직접 입력형을 넣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옵션 명은 추천 옵션을 쓰고요. 옵션 값만 뭐예요? 이렇게 직접 입력형을 쓴 거죠. 그랬더니 그룹핑도 가능하고 사이즈도 선별이 가능하더라. 이건 하나 꼼수로 좀 알려드리는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아이고. 자, 우선은 윤자몽님 팝하고 이상하게 번역된다. 네, 팝하고 이상하게 번역된다라고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팝하고에 번역된 걸 가지고 우리 외국 타 플랫폼들이 있죠. 그리고 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포털 검색들, 거기서 한번 검색해서 실제로 그 상품이 그 해당 키워드인지를 보고 가는 게 좋고요. 네, 이거는 제가 따로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자, 우리 모바일 미니샵 세팅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모바일 미니샵 같은 경우가 어떤 게 변화가 됐냐면요. 첫 번째는 디자인이 변경된 걸 확 눈에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나? 네. 전에 제가 예전 거를 좀 캡처해 왔는데 이게 예전 미니샵이었어요. 예전 모바일 미니샵이 없던 건 아니에요. 모바일 형태로 이렇게 레이아웃이 딱 분리돼서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됐었어요. 이때도 좀 깔끔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가독성이 높고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죠? 메뉴, 그리고 검색창, 그리고 빵 이렇게 로고, 내 상품의 미니샵명, 그리고 만약에 내가 슈퍼딜 진행하고 있으면 슈퍼딜이 딱 나와요. 내 슈퍼딜이, 내 행사가. 그 다음에 각 상품의 진열까지 이렇게 개선이 됐어요. 굉장히 잘 돼 있죠. 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미니샵에 있는 슈퍼딜, 요거는 저희 유튜브 방송 중에 슈퍼딜 세팅하는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슈퍼딜을 신청을 하게 되면 슈퍼딜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거 이해하시면 좋고요. 베이직하고 플러스가 두 개가 나와진다 그랬어요. 다 되는 거야?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베이직형은 1년 55,000원을 사용되는 플러스형, 그 외에 무료로 사용하는 게 베이직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베이직형으로 세팅을 해보셨다가 나는 오히려 미니샵의 효과가 좀 높다 라고 하시면 플러스형으로 이렇게 개선을 더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먼저 베이직형 같은 경우는 샵 소개 가능하죠. 기본형 디자인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뉴는 플러스형에서만 가능해요. 아까 봤던 메뉴 있죠. 파란색 상단의 메뉴, 그거를 내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이미지, 이 메인 이미지는 상품 전시형, 그래서 상품으로 보여주는 배너 형태로 전시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형 같은 경우는 동영상 또는 롤링 배너 같은 이러한 디자인으로 뿌려줄 수가 있어요. 베스트 상품 두 개 다 자동 노출이 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전시용품의 형태가 상품이 나오는 썸네일을 말하는 건데 기본적인 정사각형만 베이직형은 되고요. 플러스형은 다양하게 세모형, 동그라미 모양 다 됩니다. 그리고 전시 추가적인 영역은 플러스에서 추가 전시를 더 할 수 있는 점으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보실 거는 저 전통주 파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전통주 미니샵을, 예전 미니샵을 제가 수정 전 작업을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세팅 안 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실 거예요. 미니샵 명과 미니샵 소개만 이렇게 덩그러니 보여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미니샵을 플러스로 세팅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썸네일에 대표 로고 딱 나오고요. 그럼 심지어는 여기 이 메뉴를 제가 꾸미진 않았는데 여기다가 약주, 탁주, 막걸리, 증류소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움직이진 않지만 이 세 개 이미지를 제가 여기다가 롤링 배너로 넣어놓은 거야. 롤링 배너로. 심지어는 여기다가 무슨 상품 검색해보세요 같은 이런 검색창에 주요 문구까지도 넣어놓을 수가 있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이직형인 경우에는요, 들어오는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장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오는 화면은 ESM 플러스 왼쪽에 미니샵 스토어 관리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미니샵 스토어 관리로 들어오시면, 자,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미니샵의 세부 설정이 나옵니다.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그럼 아이디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국문, 영문, 중문을 세팅하는 건 여기에요. 미니샵명.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미니샵 모바일 관리샵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전시 관리 이렇게 들어가시면 딱 들어와요. 전시 관리에서 할 건 메인 이미지를 처음에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메인 이미지 사용 넣고, 전시 유형은 베이직형은 이것만 선택돼요. 이렇게 전시형만. 그러니까 상품만 전시되는 형태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들어온 거는 계정이 플러스형이에요. 그러면 롤링형, 브랜드형, 동영상 링크형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롤링형 한번 넣어볼게요. 롤링형의 이미지 찾아보기 눌러서 제가 제작을 해놨던 이런 배너 이미지 등록을 할게요. 배너 이미지는 가로 840에 높이 500픽셀로만 등록돼요. JPG, PNG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 클릭했을 때 이동되는 상품 링크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상품의 이미지 동일한 사이즈로 제작한 거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저장 버튼 누릅니다. 이렇게. 자, 됐죠?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세팅을 한 화면, 결과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롤링될 수 있도록 배너 이미지를 걸어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샵 소개라고 있죠? 샵 소개. 이게 만약에 제가 그냥 일반 베이직형이라면 샵 소개가 안 나와요. 클릭해도 비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이직형으로 걸어놓은 아이디 같은 경우는 샵 소개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일 수 있죠. 샵 소개에 들어가면 노출 여부, 노출, 이미지형.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로고 이미지를 활용해서 640에 640 만드신 다음에 제가 가지고 와 볼게요. 제가 제 로고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미지 이렇게 넣었습니다. 저장하기. 저장됐어요? 한번 화면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네, 없던 게 생겼죠. 이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테스트 아이디니까 제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 아이디명 소개 작성돼 있으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메뉴 보이시나요? 메뉴 클릭을 할게요. 그 메뉴에서는 아까 기본 세팅되어 있는 게 카테고리가 마켓에 맞게만 되어 있지만 나는 내 걸로만 만들겠다. 그럼 메뉴 1에 여기다가 전통주, 그 다음 메뉴 2에 약주, 탁주 이렇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화면에 들어갈게요. 그러면 보이시죠? 전체 상품은 기본 디폴트고요. 여기까지는 뒤에 메뉴가 전통주, 약주, 탁주 이렇게 나오는 디자인을, 그러니까 내 미니샵을 모바일 나의 쇼핑몰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이 미니샵을 통해서 SNS나 다양한 홍보 활동에서 미니샵으로 직접 유입을 시켜서 내 상품을 검색을 유도시키고 상품을 전시하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자, 베이직형은 이렇게 쓰시면, 플러스형은 롤링형과 그 다음에 샵 속에는 베이직형은 안되지만 플러스형은 이렇게 로고까지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로고 같은 걸 만드시려면, 제가 포토샵을 쓴 건데 포토샵 안 쓰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 팁 드리면 포토피아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포토샵하고 거의 90%가 유사한데
무설치 그냥 접속만 하면 쓸 수 있는 포토샵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로 잘라본 거예요. 포토피아. 시간 많으면 제가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는데 포토샵 할 줄 아시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좀 담아봤는데요. 네, 한지인님께서 이래서 지마켓이 정리해 가고 좋아요. 베타 버전이 계속 발전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서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마켓을 응원하시는 메시지를 넣어주셨죠. 네, 이런 메시지는 우리 지마켓 담당자님들이 개발하시는 분들, 계획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상품 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냥 뚝딱 그냥 외주업체에 맡기거나 디자이너한테 너 그냥 리뉴얼해 안 됩니다. 썸네일 하나 바꾸실 때도 바꾸는 기준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클릭률과 그리고 전환율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페이지를 바꿔나가야지 디자인이 정말 안 좋다고 하더라도 판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였냐면 모 판매자님의 이야기인데 시장에서 도매로 이제 도매하고 소매를 같이 이제 티셔츠를 판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아츠라고 할까요? 메리어스? 이게 맞는 표준어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린넨 러닝 같은 거를 판매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텍스트로만 상품 페이지를 만드셨어요. 텍스트로만. 근데 판매량이 그 카테고리에서는 1등. 정말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페이지가 중요하냐? 근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저희 교육을 들으실 때 와이프분이 오셔갖고 교육을 들으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저한테 물어보신 게 뭐냐면 나 포토샵 배워서 포토샵으로 해보고 싶어요. 지금 주문은 좀 있는데 아마 포토샵으로 디자인했을 때 더 많은 주문이 생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당장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바꾸세요. 디자인 바로 하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그 고객의 감성이, 판매자의 감성이 어떻게 됐었냐면 난 누구인데 시장에서 몇 년 동안 이 옷을 팔고 있는데 구구절절한 정말 절실한 판매자의 감성을 담은 글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전문적인 디자인 상품이 페이지가 들어간다? 오히려 전환율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측정해보라고 그렇게 가이드를 드렸더니 오히려 거기서 조금씩 변경했을 때 전환율이 더 좋아졌던 걸 볼 수 있어요. 전체 바꾸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ESM 플러스 베타 버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룹핑, 그 다음에 이벤트 홍보 배너, 공지사항 디자인 이런 기능들을 절절하게 사용해 보시면 아마 판매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모바일 미니샵. 모바일 미니샵도 제가 오늘 세팅하는 거 몇 개 없었죠? 그 세팅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도 베이직 그리고 플러스까지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고객이 내 상품 페이지에 들어와서 내 상품에 더 많은 상품을 같이 구매할 수 있도록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이 이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윤자몽님께서 플러스샵이라서 다른 걸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샵은 몇 가지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되셨죠? 다릅니다. 지금 우리 혹시 윤자몽 시리얼님께서 하나 확인해 보실 게 모바일로 보고 계신지를 보세요. 네, 모바일로 보고 계신지. 지금 모바일 화면을 보여드린 겁니다. 네, 모바일로 보셨을 때 파란색의 메뉴와 검색창 크게 나오는 그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게 모바일 미니샵. 지금 아마 아시겠지만 미니샵에 접속하는 거의 80% 이상이 가입 모바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PC보다는 모바일로 먼저 꾸며주시는 게 좋아요. 각자 꾸밀 수 있습니다. PC도 따로 꾸밀 수가 있고요. 모바일도 모바일만 꾸밀 수 있는, 지금 오늘은 모바일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들 여러분들 광고성 임원이 받아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출석 체크하시는 모든 분들께 광고성 임원님 1만원씩 지급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 채팅창에 네, 지금 올라왔습니다. 출석 체크 이벤트 광고성 임원 신청해 주십시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날 마케팅 데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 계시면 제가 오늘 교육 자료는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